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경아의 낭만 라디오. 오늘은 유치원님의 행복으로 경아의 낭만 라디오 문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아름다운 노래로 경아의 낭만 라디오 문을 엽니다. 해바라기가 부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안녕하세요. 낭만 라디오를 진행하는 경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뵙게 돼서 반갑고 기쁩니다. 낭만 라디오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경아의 낭만 라디오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의 낭만 시대에 즐거웠던 그때 그 시절 옛날 이야기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같이 행복을 오늘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뇌와 센스를 깨우는 뇌센깨 퀴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에 너무나 나른한 오후 시간이어서 일단 뇌와 센스를 깨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도 자 물론 쉽겠죠. 자, 먼저 오늘은 좀 장황한데? 어느 미국인 과학자가 우리나라 고춧가루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2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춧가루에는 어떤 성분이 있었을까요? 네, 눈물, 콧물 이렇게 2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양파 껍질을 계속 벗기면 무엇이 나올까요? 양파 껍질 벗기면 나오는 것은 눈물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문제. 눈물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오는 노래에 힌트가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 무엇일까요? 뇌와 센스를 깨워봅시다.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이별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네, 정답 아시죠? 눈물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눈물의 씨앗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지요. 사랑입니다. 원래 넌센스 퀴즈를 인터넷으로 제가 열심히 찾아보는데 거기에서는 눈물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의 정답이 눈곱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나훈아 오빠의 이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는 곡이 생각이 나서 저는 눈물의 씨앗을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곡이에요. 그래서 이게 언제 노래인가 봤더니 1972년도의 곡이네요. 와, 지금 들어도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애환이 있는 좋은 곡과 함께 뇌 센깨 퀴즈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뇌도 깨고 센스도 깨웠으니 오늘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들의 낭만시대.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눌까요? 예상해 보셨나요? 오늘은 지난주에 그 짜장면 얘기 있잖아요. 중화요리 얘기해서 오늘은 경양식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양식집, 레스토랑 기억나시나요? 어릴 때 갔던 그 레스토랑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경양식집에 가면은 입구에 일단은 나비 넥타이를 깔끔하게 메고 있는 딱 이거 셔츠를 입고 있는 웨이터분이 계시죠. 정말 깔끔하게 와이셔츠를 입고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요. 그다음에 옆에 이렇게 딱 해서 그 냅킨 빨간 그 헝겊 냅킨을 딱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서빙을 봐주셨어요. 딱 와가지고 묻죠. 뭐 먹을 거냐?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이제 물을 쫙 따라주죠. 물도 그냥 물 아니에요. 이렇게 와인잔처럼 생긴 컵에 유리컵을 탁 놓고 거기에 은색 반짝반짝한
이 주둥이가 이렇게 긴 주정자로 물을 쭉 이렇게 따르죠. 그때부터도 약간 설레이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을 따라주고는 자, 뭘 드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돈가스, 정식 뭐 이렇게 주문을 하죠. 저 주문하면 야,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빵으로 하시겠습니까? 그럼 와, 그때도 갈등됐었어요. 밥 먹을까 빵 먹을까? 빵으로 먹겠다고 왠지 거기 오면 빵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빵으로 먹겠다 그러면 빵 두 덩이 이렇게 구워진 따뜻한 빵이 나오고 버터하고 딸기잼이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밥으로 먹겠습니다 하면 동그랗게 밥을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 깨가 이렇게 뿌려진 밥이 나오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경양식집, 네, 레스토랑의 그 기억. 근데 그것만으로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기분도 좋고 설레기도 하고 저는 되게 긴장됐었어요. 뭐 왠지 여기서는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격식을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약간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경양식집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요즘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돈가스 시키면 옆에 이렇게 밥 한 덩어리 나오잖아요. 그게 예전에 밥이냐 빵이냐 했을 때 그 밥 나오던 것부터 그 시절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하죠. 네, 그리고 오전에는 커피와 식사를 해야죠. 처음에 스프 나오고 메인 나오고 디저트까지. 그래서 후식 뭐 드실래요? 그러면 커피, 콜라, 사이다 이렇게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리고 저녁에는 술도 제공했었죠. 저희 레스토랑이. 그래서 요즘은 지방 같은 데 가보면 레스토랑 앤 호프 이렇게 낮에는 레스토랑 저녁에는 호프도 같이 파는 그런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경양식과 그렇지 않은 곳을 가르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경양식집이다 하는 경양식집이 있고 아니다 그냥 음식점 이런 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음식을 잘라 나오지 않으면 경양식집이래요. 그래서 돈가스도 통째로 네, 스테이크나 이런 것도 자르지 않고 나오면 경양식집, 그걸 이렇게 잘라서 나오면 경양식집이 아닌 걸로 예전에는 그렇게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 돈가스 기억나시죠? 돈가스 시키면 먼저 스프가 나와요. 그죠? 그 크림 스프, 하얀 크림 스프가 너무 맛있었어요. 하얀 크림 스프에 예쁜 후추통이 있잖아요. 그 후추통에 후추를 촉촉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크림 스프 먹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제 메인 메뉴 돈가스가 나오죠. 접시 한가득 큰 돈가스가 소스가 쫙 뿌려져서 나오는데 지금도 옛날 돈가스라고 해서 그때 돈가스를 또 추억으로 먹는 분들도 많죠. 그러다가 한참 세월이 지나서 한 90년대쯤에 이제 두툼한 돈가스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정말 얇고 넓은 돈가스에 소스가 이렇게 뿌려져서 나왔죠. 그리고 옆에 이제 샐러드도 있고 양배추 샐러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콘 옥수수 콘 깡통 옥수수 콘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완두콩 도 있었고요. 강낭콩 같이 생긴 콩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피클도 있고, 네, 그죠? 그랬던 옛날 돈가스가 기억이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깍두기를 줬어요. 깍두기. 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깍두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레스토랑에 막 예절도 있고 해서 레스토랑 가면 그때는 경양식집이라는 데 가면 지금은 많이 패밀리 레스토랑이어서 간단해졌죠. 그냥 포크랑 나이프랑 이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그때는 쫙 이렇게 차려져 있었죠. 그때 그 경양식집 딱 가면은 냅킨이 접시 위에 예쁘게 헝겊 냅킨이 딱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포크와 나이프를 세팅을 싹 해주죠. 이쪽에 포크도 종류별로, 나이프도 종류별로, 위에도 포크와 나이프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니다, 위에는 포크하고 숟가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예의를 배우기도 했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되나. 그래서 샐러드용 뭐 생선용, 메인 디쉬, 고기용 막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어서 그거를 공부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물잔의 위치가 어디인지, 빵의 위치는 어디인지 이거를 막 이렇게 바꿔서 먹으면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그랬던 경양식의 레스토랑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때 분들이라면 한 번씩 다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그 레스토랑 안에 들어가면 거기만의 그 분위기가 있죠. 정말 샹들리에가 이렇게 있고 소파가 확 멋있게 있고요. 네, 그 옆에 명화들도 이렇게 걸려 있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레스토랑에 가봤나? 첫 레스토랑의 기억 아니면 예전에 레스토랑에서 어떤 추억이 있는지 좋은 노래 늘 우리 레스토랑 가면 들었던 언젠가 한번 들었을 것 같은 노래 아름다운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연주곡을 제가 찾았는데 이 연주곡의 제목이 시인과 나인 줄 몰랐어요. 처음 알았어요. 시인과 나라는 연주곡 듣고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경화의 낭만 라디오가 격조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투를 왠지 바꿔서 우아하게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레스토랑 가면 이런 음악이 막 분위기 좋은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예전에 경양식집 언제 가보셨나요? 짜장면과 함께 중국집과 함께 많이들 가셨죠. 졸업식, 입학식 날, 생일날, 그런 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칼질을 하러 경양식집에 갔었죠. 우아하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네, 그리고 왠지 거기 가면 정말 우아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런 음악이 흐르고 분위기 좋은 음악이 흐르고 막 세팅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날에 좋은 기억들, 그리고 맞선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경양식집에서 맞선 보면은 경양식집에서 만나죠. 그래서 그 경양식에 대한 예절을 레스토랑 가면 어떤 예절을 지켜야 되는지 미리 이렇게 공부도 하고 가기도 했죠. 요즘은 인터넷을 뒤지면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뭐든지 궁금한 게. 근데 그때는 정확한 그 예절을 배우려고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이렇게 찾아서 보고 오기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의 있는 격조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야 하니까 그랬던 기억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거나 맞선을 보거나 하면 다른 때 막 이렇게 곱창집이나 이런 데에서와는 또 다른 모습을 또 의외로 보여줘야 또 사람이 매력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절을 다 따지고 공부를 하고 가기도 했다는데, 자, 여러분 경양식집에 대한 예절 아시나요? 제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기본 예절. 예전에 아주 예전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다 잊고 있었는데 어떤 예절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의자는 테이블과 몸 사이에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로 당겨 앉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셨나요? 의자랑 테이블에 내 몸과 사이에 주먹 2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핸드백이나 손가방은 등과 의자, 등받이 사이에 둔다. 여기 뒤에다 이렇게 둔다는 거죠. 의자 등받이에 가방을 거는 것은 예의가 어긋난다. 이거 진짜 웃긴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예의가 어긋난답니다. 격조 높은 자리에서는 이렇게 걸쳐 놓으면 안 되는 거랍니다. 네, 부피가 큰 짐은 직원에게 말씀드려 짐을 맡긴다. 그런데 가면은 또 왜 막 코트 같은 것도 사모님들은 이렇게 웨이터들한테 맡기고 좋은 옷 그렇게 했죠. 백도 맡기기도 하고 큰 짐도 맡기기도 했다네요. 네, 냅킨은 접은 상태로 무릎 위에 두고 펴도록 간다. 네,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의자 위에 올려둔다. 식사를 마쳤을 땐 접어서 식탁 위에 올려둔다. 저 이거 되게 정말 예전에도 냅킨이 이렇게 예쁘게 접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산 모양으로 이쁘게 이렇게 접어져 있으면 이 냅킨을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왜 막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여기 목에 이렇게 끼고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왠지 목에는 끼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우아하게 이쁘게 먹고 싶어서 저도 여기 껴본 적은 없어요. 왠지 좀 애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무릎에 펴고 먹었는데 맞았어요. 그게 무릎에다 이렇게 펴고 먹다가 일어날 때는 의자에다 이렇게 걸쳐놓고 잠깐 자리를 비울 때는 다 먹은 다음에 식탁 위에 올려두는 거라네요. 그때는 모르고 공부 안 하고 했는데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중간에 이렇게 냅킨으로 입 닦을 때도 이렇게 닦잖아요. 냅킨으로 이렇게 헝겊 냅킨으로 우아하게 이쁘게 그런 거 해보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문을 할 때에는 메뉴판의 이름으로 직원에게 주문을 하는 것이 예의 있는 행동입니다. 메뉴판에 써 있는 이름으로 주문해야 된다네요. 뭐 돈가스, 비프가스, 뭐 비후 스테이크, 뭐 거기 이렇게 쓰여 있는 것들 있죠. 그 이름으로. 이런 예의도 있었네요. 자, 그리고 포크와 나이프 이거 잡을 때 어떻게 잡나, 이것도 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포크와 나이프는 이렇게 손으로 잡고 오른쪽에 나이프, 왼쪽에 포크를 잡고, 살며시 설명대로 제가 읽어드리면, 가볍게 주먹을 쥐어 손잡이를 잡고 검지를 편안하게 뻗어서 잡는다.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매뉴얼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가볍게 잡아서. 식탁 위에 포크와 나이프가 여러 개가 있을 땐 바깥에 있는 것부터 사용하여 음식이 바뀔 때마다 식기를 바꾼다. 이거 진짜 헷갈렸었어요. 여러 개 있잖아요. 포크랑 나이프. 근데 이거는 정말 지금도 기억나요. 바깥쪽 것부터 사용하면 무난하다는 거죠. 밖에 샐러드 먹고 뭐 전체 요리 나오면 먹고 이렇게 밖에부터 쓰는 거. 이거를 제가 이렇게 알고 할 때 굉장히 뿌듯한, 그런 옛날에 아주 난 이거 알고 이렇게 먹는다 하는 그런 감정이 있었었어요.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아한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책에 나왔던 내용이라니까요. 그 다음에 좌빵 우물.
좌빵우물 아세요? 좌빵우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팅된 거를 다 그대로 먹어야 우아하고 격조 있는 거여서 물자는 오른쪽 위에, 빵은 왼쪽 위에 그 자리에다 놓고 먹는 거죠. 그리고 제일 저는 의외였던 게 빵은 손으로 뜯어서 먹는 게 식사 예절이라는 거예요. 포크로 찍어서 먹으면 안 되고 손으로 뜯어서 예쁘게 버터를 칼로 이렇게 바르고 잼도 이렇게 발라서 먹는다 이렇게 돼 있죠. 되게 우아한 척하면서 손으로 빵 먹는 거는 왜 손으로 빵을 먹지 이런 되게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물론 뭐 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 저는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냥 이렇게 먹었는데 왜 빵을 손으로 꼭 먹는 게 예의일까? 막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예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뭐 예절 뭐 세 번째 또 예절이 뭐 물컵이 있고 와인컵이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컵에는 물을 얼만큼 따르고 와인잔은 와인을 3분의 1 따르고 와 이런 예절 지키면서 이쁜 척하면서 경양식집에서 누군가를 만났었던 그때 그 추억 생각해 보면 참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요즘은 되게 편안해졌죠. 패밀리 레스토랑 진짜 많아져가지고 그냥 편하게 먹고 포크 나이프 그냥 하나로 먹고 중간에 바꾸고 싶으면 바꿔달라고 하면 도우미분들 와서 바꿔주시고 웨이터분들이 와서 바꿔주시고 했던 하는데 옛날에는 막 그렇게 격조 있게 해야 또 왠지 좀 배운 것 같고 이런데 또 와봤던 것 같고 경양식집 처음 갔는데 처음 간 척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누구나 다 늘 왔던 것처럼 늘 경양식집에서 밥을 먹었던 것처럼 우아하게 그렇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먹고는 했죠. 재밌습니다. 그때 기억 생각해 보는 것도. 경양식집 메뉴 기억나세요? 돈가스, 정식은 돈가스하고 생선가스하고 치킨가스하고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뭐 어디는 또 함박스테이크가 따라 올라오기도 했다 그랬는데 저희 때는 함박스테이크가 제일 비쌌던 것 같아요. 함박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라고 하죠.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섞어서 이게 비싸서 거의 잘 못 먹었었어요. 함박스테이크는. 그리고 생선튀김 있고 오므라이스, 스파게티, 뭐 오믈렛, 하이라이스, 카레라이스 이런 게 다 경양식집에 있었던 메뉴라고 하네요. 지금은 막 카레라이스 이런 거 너무 흔하게 먹는 건데 그때는 경양식집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되게 특이했던 게 햄라이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햄라이스. 그래서 햄라이스 뭐지? 했더니 햄 볶음밥이더라고요. 햄 넣고 야채 넣고 볶음밥을 예전에는 햄라이스 이렇게 이름 붙여서 경양식집에서 우아하게 팔았다는 거. 네, 그런 추억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다시 찾아보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하나둘씩 생각이 났습니다. 또 경양식집의 특징은 체리목이죠. 체리목. 벽도 체리목. 테이블도 체리색 기억나세요? 한때 우리나라의 그 인테리어에 한 획을 그었던 체리색 가구들이 있었어요. 집의 인테리어도 막 다 체리색, 몰딩도 막 체리색으로 돌리고 했던. 네, 그리고 경양식집은 싹 체리색에 그다음에 멋진 그 원단의 소파들. 네,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막 되게 우아한 음악이 막 흐르고 그러면서 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샹들리에가 있고 저희 촛대가 있는 곳들도 있었어요. 네, 그랬던 경양식집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저희 집이 월미도예요. 월미도여서 저는 이 경양식집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월미도 바닷가에 옛날에 그 경양식집 쫙 많았던 거 아시죠? 이렇게 시중이 이렇게 아무데나 많이 없는데 월미도에는 쫙 그 경양식집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막 유명한 집들 해밍웨이, 뭐 허리케인, 뭐 이런 지금도 있는 그런 집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방학 되면 경양식집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교 때 이제 방학이 길게는 한 2달 반, 한 3개월까지 되잖아요. 종강하고 나면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 있어서 종강 전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면 한 2달 반 정도 했었는데 거기 이렇게 딱 경양식집이었어요. 그래서 딱 이 웨이터, 딱 그 지배인님이 와이셔츠 딱 각 잡은 거 입고 언제나 넥타이 깔끔하게 딱 매시고 옆에 빨간 거 탁 하시고 딱 이렇게 들고 다니시죠. 그리고 서빙할 때 보면 접시를 이렇게 3개 막 이렇게 3개를 막 한꺼번에 막 이렇게 해서 촉촉촉촉 이렇게 하고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했던 거는 거기서는 칵테일을 같이 팔았어요. 월미도다 보니까 이렇게 커플끼리 오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말은 바텐더로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매뉴얼대로 배워서 이렇게 타서 주는 바텐더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달 반, 3달 동안 거기서 늘 그 지배인님과 웨이터 하는 그 동생
거기는 고등학교 남자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동생들하고 같이 그 레스토랑에 격식도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써는데 칼질을 할 때 칼을 이렇게 썰면서 제끼는 게 예의에 어긋나다는 걸 그때 그 지배인님한테 배웠어요. 이거 제끼면 안 된다고.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썰어서 먹어야 되고 한 번에 다 쪼개놓고 먹으면 그것도 아니래요. 하나 썰어서 먹고 또 썰어서 먹고 하는 게 예의였다고. 네,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강의 신청할 때가 돼가지고 학교에 갔어요. 강의 신청하는 기간이어서. 그래서 갔는데 조교님이 이제 옆에 오셔갖고 강의 신청하는 걸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계속 조교님한테 지배인님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2달 반 동안 계속 지배인님 뭐 모르는 거 있으면 지배인님 뭐 그랬더니 입에 지배인님이 붙어가지고 조교님이 안 나오고 지배인님이 나와가지고 너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왔니?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월미도 바닷가에 레스토랑의 추억이 생각이 나서 지금도 이제 친정에 가서 가끔 그 길을 걷거나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실 때면 그때 생각이 나곤 합니다. 각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추억들, 레스토랑의 기억들, 그때 만났던 맞선녀, 그때 만났던 데이트했던 남, 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때 그 기억 생각하시면서 마칠 때 또 좋은 음악 함께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정말 많이 흐르던 음악이죠. 아름다운 음악 쉘브르의 우산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추억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서 아름답고 그리운 거죠. 추억은 추억대로 남겨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금도 추억의 한 장면이 될지도 모르니 오늘 내일 앞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우리 행복함을 한 번 더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3시 경아 다시 만날 때까지 모두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